저번 그랜드 캐년 영상에서 제가 왜 우파가 되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참고로 전 유시민을 좋아합니다. 일단 말을 잘하고 유식하잖아요. 그래서 알쓸신잡, 썰전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전 유시민을 더 좋아하니까 제가 좌파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그때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있으면서 우파를 더 싫어하게 됐죠. 아니 솔직히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파를 좋아할 수 있겠어. 근데 지금도 뭐 솔직히 5시간 반 단식 투쟁하는 자유한국당 보면 또 기가 차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좌파일 거예요. 뭐 제가 반패미 유튜버이기 때문에 보는 젊은 사람들은 있어도 제가 우파이기 때문에 보는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파라고 얘기도 잘 안 했고. 다시 유시민으로 돌아가면, 유시민을 좋아해서 좌파인 줄 알았던 저는 메신저와 메시지를 동일시하고 있었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이 좋으면 그가 하는 모든 언행이 좋아 보이고 막 뇌 없이 맞다고 동의하면서 아 내가 좌파구나 생각했었던 거죠. 문슬람이니 뭔슬람이니 해서 뭐뭐슬람 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그 메신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좌파는 이래요. 첫째, 좌파들의 주장이 굉장히 착합니다. 착하다는 건 감성적인 거죠. 그 착한 감성적인 주장을 갖고 또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해. 이제부터 제가 예를 계속 들 거예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감성을 자극해서 반미선동을 벌이고, 광우병 뭐 우리 가족들이 먹는, 뭐 국군 장병들이 먹는 소고기가 이제 병든 소들이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미운동을 선동하고, 세월호는 뭐 대표적으로 감성을 이용해서 당시 우파 정권을 벼랑까지 몰고 간 사례죠. 탈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고 여기선 이만큼 피해자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주장을 하면서 급격히 탈원전을 해요. 아니 좋지, 탈원전하면 안전해서 좋은데 기준과 원칙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 탈원전한다는 독일은 지금 전기요금이 78%나 인상됐고 대체에너지 비용만 연 20조가 들어요. 그리고 원전 수출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탈원전한다고 주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딸이 이민을 갔다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하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딸내미는 이민 보내고 수준 높은 원전을 수출한다면서 탈원전하고 있고, 몰라 하여튼간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북한 이것도 굉장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계속 도와주잖아요. 뭔가 착하고 따뜻한 감성 정책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타고 하잖아. 하지만 결국 그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았고 어느 정도 국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싸움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조건이 됐죠. 페미 이것도 굉장히 착한 감성 정책이야. 지금까지 여성이 이렇게 차별 대우 받아왔고 뭐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들 불쌍한 어머니 생각하면서 펼치고 있는 감성 정책, 기준이 인간에게 있어서 남녀 평등이 아니라 일방적인 여성 중심 정책이죠. 그냥 그들이 피해받아온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몽상가적 논리로 차이를 인정 안 해요. 최근 복수학위제라고 해서 경인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다 같은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단국대랑 칼빈대 뭐 이런 데랑 같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뭔가 평등해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개뿔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이죠. 또 그리고 그저께 발표했어요. 공무원 고졸 채용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해요. 왜냐면 고졸인 사람들이 취업률이 낮대. 그래서 그걸 올려주려고 하는 거래요. 당연히 고졸인 사람들이 대졸인 사람보다 취업률이 낮지. 그럼 더 공부하고 있는 대졸자들은, 공시생들은 뭐가 잘 안 돌아가나 봐. 어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피고 있죠. 페미 여성할당제도 똑같죠. 딱 고위 공무원표 비교해보더니 여자가 더 적어. 그러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여성할당제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그게 평등해 보이니까. 효과나 효율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이런 몽상가적 논리를 갖고 정책을 피니까 뭐가 잘 돌아가지가 않죠. 그래놓고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하고 뭐 이지랄 떨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 말도 좋아 보이니까.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좌파들은 이해 안 해요. 그냥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는 논리예요. 이렇게 여러 사례를 봐도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 차이를 인정 안 하면서 감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이게 지금 좌파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에서 학을 뗀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좌파들은 사회 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평등한 걸 좋아하니까. 반대로 말하면 평등하지가 않으면 그 사회가 나쁜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실패하거나 잘못한 게 있으면 화살을 나한테 쏘는 게 아니라 사회한테 돌려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팸이죠. 그래서 나를 바꾸기보다 이 사회를 타개해야 한다면서 지네들 딴에는 혁명이라고 하면서 운동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가슴에는 최소한 우파적 마인드가 있는 게 더 건강한
건강한 거예요. 자신의 실패를 남 탓,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말고 반성이란 걸 하면서 노력해야죠.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근데 이건 여담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메갈 오마드는 극우파인 태극기 부대랑 같이 시위도 했었죠. 이유는 단순해요. 지금 대통령이 남자고 박근혜는 여자라서 그냥 뭐 내가 없어 그냥. 그래서 제가 느끼는 좌파는 감성파, 우파는 현실파예요. 좌파들의 생각, 뭔가 다 같이 잘 살자. 저 사람들 불쌍하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좋긴 하지. 뭔가 최소한 사람이 착해 보이잖아. 근데 이 이념으로 국가나 단체를 운영하면 안 되죠.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면 세월호 지원 문제, 강릉 펜션 지원 문제를 보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대량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지만 대량 인명사고는 정부에서 챙겨주고 개인 인명사고는 전혀 지원도 없는 게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이중적이에요. 뭔가 대량 인명사고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지원해주자고 하면서 아닌 것들은 어차피 기준도 없는데 신경도 안 쓰고 하는 이 모양새가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냉정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게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랜드 캐년 사건을 보고 순간 제가 감성이 원리 원칙을 뛰어넘진 않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 우파적 성향이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 말에 동감하시면 우인 거고 아니면 좌인 거야.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사랑은 좌파처럼 결혼은 우파처럼.